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현재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념 없는 동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느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어도 오히려 사람을 호구 취급하던 동서에게 제대로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사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동서, 이번 주말에는 시부모님 뵈러 못 갈 것 같아. 병원 갈 일도 생기고 집안일이며 이래저래 주말에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어머님한테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내가 동서한테 말한 건 내가 못한 몫을 동서가 해주길 바라선데 저번 달 내내 시부모님 돌보고 모시는 일 동서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대신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번에 내가 사정이 생기면 동서가 좀 대신 맡아줘야 하는 거 아냐? 어머머, 그건 형님이 당연히 하실 일이잖아요. 저는 맞벌이하는 입장이고 형님은 주부시면서? 제사나 김장 때도 내가 일 다 해놓으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간 적 한두 번이야?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동서 목까지 일을 2배, 3배 해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건 다 가치관 차이죠. 그냥 형님께서 가기 싫으시면 못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시부모님한테 집 받고 괜히 눈치 보시는 거면서. 동서도 시부모님이 집 똑같이 해주시잖아. 아래 집으로 이사 온다고 했으면 동서도 시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려. 저는 평소에 남편이랑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로 충분히 제 몫 하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괜히 자격지심에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격지심? 지금 말 다 했어? 말이 심하게 들렸다면 죄송한데 저도 눈치 안 보고 싶으니까 쉬엄쉬엄 하시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인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재산이라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까봐 그러세요? 진짜 동서 말하는 거 어이가 없네? 이 얘기 똑같이 시부모님한테 들려드려도 괜찮은가 봐? 전 이런 문제 신경 안 쓰고 쿨한 사람이라서요. 괜히 눈치 보고 자기 목 더 하고 이쁨 받으시는 거 좋은데 저까지 끌어들이진 마시라고요. 부탁 좀 할게요. 첫인상은 할 말 편하게 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처럼 보였던 동서. 하지만 사람이 지내면 지낼수록 비호감인 투성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아파트의 아랫집으로 이사와서는 특히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형님, 제발 좀 제가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왜 히스테리야? 뭔 일인데 그래? 층간소음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거슬려서 미치겠다고요. 회사 일에 집안일도 힘든데 왜 소음으로 사람 힘들게 하시는데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집 비워서 소음 날 일이 없는데? 민서랑 민서 아빠랑 다 같이 친정 놀러 갔어. 대체 뭘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집에 안 계시다니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층간소음 조심해주세요. 이제 둘째 임신한 지 8개월 차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애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동서 지금 하는 말 참 어이가 없다. 집에 사람도 없어서 소음 날 일도 없는데 혼자 예민하게 군 거잖아. 그래놓고 나보고 조심해달라고 말하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착각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냐? 지금 사과를 저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형님이 평소부터 저 배려 안 하고 층간소음 잔뜩 유발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평소에 환청이 들리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이거 병원 가면 치료비만 몇백은 깨질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모르겠어요. 형님 가족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유별나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 이사 올 때부터 민서 뛰어다니는 거 절대 못하게 막았고 가구마다 소음 방지하는 완충제 부착에 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해줬어. 저번에 기침 소리 낸다고도 벨 누르면서 난리를 피운 쪽이 동서인 거 생각하면 유별난 게 어느 쪽일까 싶은데? 이거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집 바꿔서 살게 해달라고 꼭 말씀드릴 거라고요. 본인이 피해를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당하는 입장이 괴로운지 이해하고 안 그러죠. 동서 정말 지독한 사람이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든지 말든지 동서 알아서 해. 꼭 말씀드릴 거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동서는 결국 시부모님에게 울며불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동서 가족이 저희 집에 머물고 저희 가족이 동서 집에 머무르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됐죠. 황당한 일이었지만 집을 장만해주신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동서 내외와 집을 가끔씩 바꿔서 지내게 되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거 집을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술판을 어떻게 버려야 이렇게까지 난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집들이 겸 사람들 좀 불러서 축하 파티 좀 하느라 그랬죠. 형님이 이제까지 저한테 힘들게 하신 거 생각하면 이건 뭐 그리 큰일도 아니잖아요. 이제야 숨통 좀 트일 것 같은데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마시고요. 이러려고 시부모님한테 떼써서 집 바꿔 살자고 말한 거야? 동서 원하는 대로 층간소음 신경 써주고 배려해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로밖에 못해? 형님이 진즉에 협조적으로 나와주시고 이런 제안도 먼저 해주셨어야죠.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저도 이렇게 지내게 된 거라 불편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형님 집 내 집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지내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럼 나도 동서 집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도 문제없겠네. 그치? 애초에 민서가 우리 집에 와서 벽걸이 거울 깨지만 않았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똑같이 문제 만들어 놓고 왜 저만 탓하세요? 민서가 거울 깬 건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새 거울 장만해줬잖아. 거울 파편이며 싸그리 다 정리해놓고 갔고 오히려 애 키우는 데다 곧 애기 출산할 사람이 그 무거운 벽거울을 앞정으로 고정시켜놓는 게 문제 아닌가?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집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전 형님이 저랑 태어날 아이 걱정해서 그런 줄도 몰랐네요. 아주 감사해요. 자꾸 비꼬는 말투 쓰고 나 열받게 하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형님이 참아주신 덕분에 저도 요즘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 선 넘기 전에 꼭 경고 주세요. 그럼 저도 주의에 볼랑말랑 할게요. 대신 형님도 저 그간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던 것 고려해 주시고요. 막무가내로 나가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과 남편까지도 제게 애원을 하며 참아달라 요청을 하더군요.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이며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등으로 동서의 정서가 많이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 참아주다가는 이쪽이 오히려 먼저 정신병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시점에 동서는 출산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의 중재하에 집을 바꿔 사는 것도 종결이 났죠. 여보, 내가 정말 일생에 다시 없을 부탁 좀 할게. 우리 제발 이사 가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가도 되니까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 걱정하시더라. 집 옮기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다고 그러시네? 당신이 정 힘들겠다 싶으면 이사가도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 형편도 안 좋으실 텐데 또 도움 주신다고? 그러셔도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엄청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재수 씨 때문에 나도 그간 많이 참았고 부모님도 다 알아주신 덕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주시면야 너무너무 고맙지. 사실 나 동서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미칠 지경이었거든. 집 바꿔서 지낼 때마다 계속 어질러 놓고 일부러 과자 부스러기 베개에 숨기기도 하고. 말로는 첫째가 그랬을 거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거 확실해. 이제 출산까지 했으니 괜찮지 싶었는데 그간 행적 보면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동안 참아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동생도 미안한 건 아는지 300만 원 나한테 붙인다네. 그간 당신 어지른 거 치우고 스트레스 받은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고맙다면서.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 동서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기약 없다. 동생 말 들어보니까 산후 우울증 얘기하면서 직장도 때려친다더라. 그럼 더더욱 이사 가야겠네. 층간소음 문제로 하루 종일 우리 괴롭힐 거 아냐.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서를 배려해준 것과 그간 시부모님에게 제가 잘해온 것을 안다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과 함께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죠. 친절한 이웃이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있어 애를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은 환경으로요. 동서는 이런 일도 모르고 제게 또 헛짓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일이었죠. 형님, 저예요. 형님 집에서 우리의 생일 파티 했거든요. 조카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뒷정리 좀 부탁할게요. 둘째 돌잔치 할 때도 또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니? 나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네? 이사를 가요? 누구 마음대로요? 이사 가는 거면 이사 가는 거지. 무슨 동서한테 허락식이나 받을 일이야? 그동안 나 위층에 두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떠나줄 테니까 좋은 이웃 만나서 잘해봐. 그럼 위에 어질러 놓은 건 누가 치우는데요? 동서도 이제 애가 둘이야. 회사 생활도 해보고 알만한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가 싼 똥 남한테 치워달라고 할 거야? 물어보는 것도 어이없긴 한데 당연히 어질러 놓은 동서가 치워야 하지 않아? 아니 형님, 저 산후 우울증 겹쳐서 직장까지 관둔 사람이에요. 잔뜩 어질러 놨는데 그걸 주부인 형님이 안 치우면 누가 치우는데요? 나야 모르겠고 동서가 알아서 잘해봐. 형님, 빨리 와서 치우라고요. 저 정말 미치는 꼴 보시려고 그래요? 동서는 또 전처럼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 남편까지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동서는 분한 마음에 더럽혀놓은 윗집을 치우긴커녕 친구들을 불러 술판에 버리고 난리가 났죠. 결국 뒤늦게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해온 사람과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해온 사람은 저처럼 동서를 배려해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죠. 형님, 저 살려주세요. 저 정말 귀에 자꾸 환청도 들리고 미칠 것 같아요. 윗집 미친놈이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쿵쿵거리면서 탭댄스 배우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저거 제가 복수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동서 윗집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경우 없는 분 아니시더라. 빨리 동서가 사과해야 일이 편해져. 저번에 들어보니까 새벽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무슨 우퍼 스피커 천장에 설치하고 난리 났다며?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괜히 불 붙이지 말고 제발 동서가 굽혀. 그걸 지금 응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형님이 이사가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 없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애초에 층간소음 문제로 나 힘들게 안 했으면 될 일이었지. 꼴 보기 싫었을 내가 꺼져줬는데도 계속 문제 겪고 있으면 동서 쪽이 고쳐야 하지 않을까? 형님, 제발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윗집으로 오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냥 제가 윗집 살 테니까 형님이 제 아랫집 사는 걸로요. 아님 형님 이사간 집 사진 찍어 보내봐 주세요. 저랑 사는 곳 바꾸자고요. 네? 동서, 진짜 산후 우울증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 제발 약 챙겨 먹고 치료를 받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야. 저 정말 미칠 것 같다니까요.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요. 미안 동서. 난 윗집에 사과하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 동서가 원한다면 중재는 해줄 수 있어. 형님 제발요. 저 진짜 죽는다니까요. 저 죽으면 다 형님 때문이에요. 관짝 들어가면 층간소음 없으니깐 괜찮겠네. 동서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며 사과하지 않았고 윗집과 갈등을 키워가고만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더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아랫집의 입장임에도 말이죠. 힘들어하는 건 분명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고통도 죄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선을 넘고 사람 배려에 감사할 줄 모르던 동서. 지금은 제발 돌아와달라며 울며 빌고 있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아, 오랜만이야. 나 채린이야. 채린이? 우리 몇 년 만인 줄 알아?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야, 내가 몇 년 만이냐고 물었잖아. 대답해줘야지. 글쎄, 전문대 졸업하고 나서니까 한 7년 됐나? 딩동댕, 정답입니다. 내 연락처 누가 알려줬어? 아, 근데 너 결혼했다면서? 응? 아, 빨리 대답해. 결혼했지. 어허. 근데 내 연락처 누가 알려줬냐고. 남편이 혹시 이 사람이야? 뭐야? 실은 말이야. 네 남편 지후 나랑 만나는 사이야. 뭐? 거짓말이지? 아니, 진짠데? 증거로 될 만한 걸 꼽자면 저번 주 일요일 얘기하면 되겠네. 그날 지후 외출했었지? 나갔었는데 그거 나랑 쇼핑하고 호텔에 갔던 거야. 쇼핑하던 중에 명품 브랜드에서 한정판 신발을 파는 걸 지우가 보더니 안 그래도 예쁘게 색깔별로 2가지가 있다고 내가 빨간색하고 지우가 파란색해서 커플 신발로 샀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처음 보는 파란색 신발을 신고 조깅하던데. 그 조깅 말인데 아침 6시에서 7시나 아니면 밤 8시에서 9시에 가지 않아? 그렇긴 한데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니까 알지.
뭐? 조깅이라는 명목으로 외출해놓고 나랑 차 안에서 할 거 다 하고 있다고? 그럼 불륜이라는 소리야 지금? 굳이 말을 해야 하니? 그럼 내 연락처는 지우 핸드폰 보고 알아냈다는 거야? 응, 맞아. 그래? 원래라면 여기서 놀리면서 남편 빼앗아서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지만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지? 왜? 헐, 그럼 나보고 지금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벌써 잊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너도 몇 번이고 복창했잖아. 아니, 그걸... 자, 빨리 말해. 너 또 그때처럼 만신창이로 만들어주리? 빨리 말하라고. 내 건 모두 다 체린이 거. 그래. 빨리 말하란 말이야. 네 입으로 말했다. 네 남편은 내 거야. 알겠지? 그럼 이혼하라는 말이야? 뭐 그렇지. 처음에는 네 전남친처럼 좀 즐기다가 버리려고 했지만 들어보니까 지우 사업한다며? 심지어 그렇게 좋은 단독주택에 산다면서? 이렇게 스펙 좋은 남자는 너한테 너무 아까워. 그리고 난 30살 전에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야지. 그러니까 지우는 내 거야. 생각할 시간을 줘. 뭐? 네, 체리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전처럼 쉽게 되지는 않지. 지우와 나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었으니까 이혼에 필요한 수속도 있고 예전처럼 그냥 남자친구 빼앗기고 끝나는 그런 것과는 다르잖아. 뭐래? 체리나, 너도 한번 이혼했었지? 그럼 좀 이해해줄 수는 없어? 내가 이혼한 건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알고는 있어. 뭐 하긴 이혼할 때는 여러모로 골치 아프지. 그럼 그거 처리하면서 나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기다려줄게. 이혼 절차 밟으면서 너한테 민폐 끼칠 일은 아마 없을 거야. 그래, 대신 최대한 빨리 처리해. 알겠어. 한 달 후. 야, 이수영,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데? 나 빨리 결혼하고 싶다니까?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빨리 좀 하란 말이야. 빨리. 많이 기다렸지, 체리나.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거든. 나 이혼했어. 아, 그래? 그럼 지금 바로 혼인신고하고 와야겠다. 어? 지금 바로? 지우 아직 여기에 있는데. 아, 괜찮아. 혼인신고서는 이미 다 써놨거든. 그냥 내가 제출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너도 빨리 짐 싸서 그 집에서 나가. 지금 짐 싸는 중이야.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 더 말해봐. 내 건 모두 다 체리니 거. 옳지, 잘했어. 몇 시간 후. 보이스톡 종료. 야, 이수영, 이거 뭐냐? 왜 그래? 왜 지우 짐이 우리 집으로 온 건데? 지우도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대체 뭐야? 뭐긴, 지우가 나랑 이혼했으니까 그렇지. 뭐라는 거야? 그 집은 나랑 지우가 살 집이잖아. 그냥 너만 기어나가면 되는 일 아니야? 너 지우한테 못 들었어? 뭐를? 이 집은 우리 아빠 명의야. 뭐? 아빠? 여긴 아빠 집 중 하나라고. 나는 그냥 집 관리도 할 겸 살고 있을 뿐인 거고. 뭐? 아니, 잠깐만. 너 엄마랑 둘이 살았던 거 아니었어? 심지어 대학 졸업 직전에 엄마도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뭔데?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어? 엄마 말고는 친척도 없고 뭐 죽었네 어쩌네 하지 않았었냐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5년 전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야? 응, 맞아.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뭐하긴 한데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났어. 뭐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 아빠는 한 중견기업의 사장이었어. 뭐? 아빠가 젊었을 적에 엄마랑 결혼 못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딸인 내 존재도 모른 채로 다른 여자랑 결혼했었대. 근데 5년 전에 엄마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내 존재도 알게 되어서 만나러 와준 거야. 지금은 나도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뭐래? 무슨 그딴 소설을... 사실이야. 당사자인 나조차도 아직도 꿈 아닌가 싶을 정도니까. 진짜라고? 응, 진짜 맞아. 그래? 있잖아, 수영아. 그렇다는 말은 나한테도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게 있다는 뜻이지?
너한테 이득이 될 만한 거라니? 너 지금 사는 그 집 말이야. 아빠 명의라고는 해도 딸이 네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어? 아, 그럴 리는 절대 없어. 왜? 네 건 전부 내 거라고 했잖아. 그니까 빨리 네 걸로 만들어서 나한테 달란 말이야. 집 팔게 되었어. 뭐? 판다고? 지우가 내게 집에 없는 동안 여자를 데려와 노는 바람에 그렇게 더럽혀진 집은 필요 없다면서 아빠가 팔기로 결정했어. 뭐? 나 그 집에 들어간 적은 없는데? 아,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우 다른 여자친구 말하는 거야. 뭐? 아니,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지? 겨우 잘 사는 남자랑 결혼 하나 했는데. 아, 그것도 말인데 지훈의 회사는 아빠 회사에 합병됐어. 무슨 말이야, 그게? 지훈의 회사는 나랑 결혼할 때는 이미 부도 직전이라 우리 아빠가 지훈의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주면서 도와줘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텨온 거거든. 근데 지금 외도에서 이러고 있잖아. 아빠가 지우한테 화가 많이 나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거든. 아니, 그럼... 맞아. 지우는 사장 퇴임 후에 평사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지. 근데 아무래도 눈치 보여서 그런지 어제부로 퇴사했어. 그리고 퇴직금은 다 내 위자료로 받아냈고. 그럼 직장도 없는 거지란 소리야? 그리고 지훈의 부모님도 연을 끊겠다고 하시니까 돌아갈 집도 없겠지 이제. 아니 뭐야, 벌써 혼인신고했단 말이야. 왜 이딴 놈을 나한테 떠넘기는 건데? 네가 혼인신고한 걸 이혼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집도 직장도 없는 놈은 필요 없으니까 집이나 내놓으라고. 그래? 와, 진짜? 근데 가격이 수십억 단위일 텐데 괜찮겠어? 아니, 당연히 공짜로 줘야지. 네 건 전부 내 거니까. 자, 복창해야지. 빨리! 내 건 모두 다 체린이 거라고 말하라고. 빨리 안 해? 아까도 말했지만 아빠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니까 공짜로 줄 수는 없어. 또 만신창이 만들어 줄까? 그거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걸? 건방지네. 내가 연락만 하면 바로 너 손봐줄 애들은 얼마든지 있어. 내가 말을 안 해줬나 본데 지금은 나한테 항상 보디가드가 붙어 다녀. 보디가드? 예전에 내 이복 형제가 유괴당할 뻔했었대. 그때 이후로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면 너랑 네 친구들도 무사하지는 못할 거야. 뭐야? 왜 겁을 주고 그래? 그니까 부디 더 이상 나랑 엮이는 일은 없도록 해줘. 솔직히 아빠의 힘을 방패 삼는 건 나도 싫어. 근데 나보다 아빠가 더 화가 나 있거든. 딸인 내가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떨릴 정도로. 야! 앞으로 나랑 엮이는 일 없이 지우랑 같이 이 동네에서 떠나기만 하면 문제 없을 거야. 아니, 잠깐만. 나도 회사 다닌단 말이야. 이제 와서 퇴사하라는 말이야? 요새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래? 이번 달 안에만 나가주면 위자료는 어느 정도 깎아줄게. 위자료라니? 말해두는데 지우가 만나던 다른 여자는 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내고 어제 이 동네 떠났어. 농담하는 거지?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지금 그쪽으로 변호사가 갈 거야. 변호사? 나 말이야. 이번 일을 통해 여러모로 생각 좀 했거든? 그래서 너랑은 제대로 결판을 내야겠어. 그 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체린이가 낸 혼인신고서는 지우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장난으로 썼던 걸로 제대로 합의를 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많은 것을 잃게 된 지우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남은 건 체린이의 존재뿐이었죠. 그런 체린이가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지우는 바로 폭력성을 드러냈고 그 후 체린이는 새로 이사간 곳에서 직장도 없는 지우를 먹여 살리면서 지긋지긋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아빠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제 자신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경일아, 이번 달은 얼마나 벌었니? 어? 오늘 월급날이잖아. 모르는 척하지 말고. 150만 원. 뭐? 고작 150? 뭐 들어온 돈은 그것보다 많긴 하지만 빚이랑 이것저것 빠져나간 돈이 이거야. 원래 이것보다 좀 더 많지 않았어? 170에서 180 정도는 됐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고작 150이라고?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누구 때문에 이런 형편이 된 건데? 네가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맨날 도박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우리 집은 지금 빚 갚는 게 우선이란 말이야. 좀 참을 줄도 알란 말이야. 아니,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일 좀 해. 어딜 버르장머리 없게 부모한테 대들어? 이래서 중졸은 안 된다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고등학교도 자퇴한 건데. 우리는 분명 의무교육 다 받을 때까지는 잘 키워줬어.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어딜 대들어 대들긴. 아, 그러셔? 하여튼 이번 달은 150밖에 못 줘. 뭐? 못 받아들이면 이 150도 그냥 빚 갚는 데에 써버리려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아, 알겠다고. 그럼 항상 그래왔듯 엄마 계좌로 보내줄게. 알고 있겠지만 내가 내 몫으로 남겨둔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줘. 추가로 더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알아서 잘 아껴 써.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봐야 요새 너는 뭐 전자결제만 하고 사느라 현금은 다 잔돈뿐이잖아. 맨날 엄마가 내 지갑에 손대니까 그렇게 한 거야. 엄마를 믿을 만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지갑도 쓸까 싶긴 한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그렇게는 못하지. 아, 몰라 알겠어. 중졸인 주제에 잔머리만 굴릴 줄 알아가지고는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명문 사립고 들어가서 대학교까지 나온 네 동생 반만이라도 닮아봐 좀. 오빠, 모레부터 연휴인데 이번엔 시간 낼 수 있겠어? 민준 오빠가 오빠 만나보고 싶다고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 아, 예서야, 저번 주에는 갑자기 일 터지는 바람에 펑크내서 미안했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준비 끝내면 되는 거고 아직은 여유 있잖아. 지금은 뭐 성수기도 아니다 보니까 딱히 무슨 일은 없을 거야. 그럼 나랑 민준 오빠랑 먼저 현지로 가서 보고 있을게. 만나서 제대로 계획 짜보자. 그래, 알겠어. 경일아, 예서가 결혼하면 우리는 너랑 연 끊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우리 예서 돈 많은 똑똑한 남자랑 결혼할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넌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예서가 결혼을 하다니? 아직 그럴 만한 상대도 없을 텐데? 애초에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남자친구 만들 생각 없다고 했는데? 글쎄 있다니까 그러네. 저번 달에는 둘이서 여행도 다녀왔나 보더만. 얼마 전에도 카페에서 둘이 즐겁게 얘기 나누는 거 봤는데 뭐.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래서 내가 그 남자 집 몰래 쫓아가서 신원을 좀 조사해봤는데 뭐? 미행을 했다고? 소중한 우리 딸 결혼 상대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야 당연히 잘 알아봐야지. 걔는 부잣집에 시집 가야 하기 때문에 남자 스펙이 낮으면 바로 헤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결혼 상대는 자기가 알아서 고르는 거지. 됐고 얘기나 좀 들어봐. 그 상대가 글쎄 대기업 사장 아들이더라고. 이름이 박민준이라고 하더라. 에? 둘이 대학이 같아서 서로 알게 됐나 봐. 역시 우리 예서가 부잣집에 시집 갈 것까지 계산해서 대학을 잘 골랐구나 싶어. 가방끈이 짧은 너랑은 다르게 정말 기특하지 않니? 글쎄, 예서랑 사위는 이렇게 학력이 좋은데 집안에 중졸이 있다고 그러면 가문에 수치잖아. 그래서 연 끊겠다는 거야. 그야 상관없는데 나랑 연 끊고 나서는 어떻게 할 셈인데? 뭐가? 엄마랑 아빠랑 무모하게 사업 벌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산해서 막대한 빚만 끌어안고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를 아무 망설임 없이 자퇴시키고 엄마랑 아빠가 진 빚을 갚게 하려고 몇 개씩이나 일을 시키고
얼마 전까지는 예서 학비까지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보태왔잖아. 부모를 위해 움직이는 건 자식으로서의 도리야. 근데 내가 눈치챘을 땐 엄마도 아빠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은 완전히 내 벌이로만 먹고 살고 있잖아. 즉, 나랑 연을 끊으면 우리 집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꼴이라 매달 갚아야 할 빚도 못 갚게 될 텐데 그건 알고 그러는 거야? 이런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했어야 원. 뭐? 이래서 중졸은 안 되는 거야. 잘 들어봐. 앞으로 예서가 결혼하면 박서방이 우리를 먹여 살려줄 텐데 네가 왜 필요하겠냐 이 말이야. 이해돼? 아, 그래? 언제 나가도 될지는 예서랑 박서방한테 달렸지 뭐. 예서도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아마 슬슬 결혼식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우리도 연 끊던가 하자고. 잘 됐네. 아예 지금 당장 나갈게. 어? 실은 이미 나갈 준비 다 맞춰놨었거든. 지금 바로 나갈게. 뭐? 그럼 잘 지내. 뭐야, 갑자기? 예서야, 네가 민준이랑 같이 있는 걸 엄마가 봤나 본데? 진짜? 민준이가 사장 아들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돈 뜯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 뭐라고? 근데 뭐 우리가 여길 떠나서 다른 지방에서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거랑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등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는 몰라서 그런 건지 어이없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더라고. 착각이라니? 만나서 얘기해줄게. 하여튼 그 착각 때문에 나랑 연까지 끊게 됐기 때문에 나도 굳이 아무 말 안 하고 집 나왔어. 근데 괜히 민준이한테 피해가면 안 되니까 타이밍 봐서 진실을 얘기할 생각이기는 해. 아, 그렇구나. 그래도 결국 우리 둘 다 그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소리니까 잘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판경일! 에? 우리 연 끊은 거 아니었어? 왜 연락을 하는 거지? 너 지금 예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하도 안 일어나길래 왜 이러나 싶어서 방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더만. 맞아. 어제 나보다 더 먼저 집 나갔거든. 당장 어디로 갔는지 말해. 걔 지금 박서방이랑 결혼을 앞둔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그거 알아? 뭐? 예서랑 민준이는 결혼 못해. 아니, 왜? 민준이는 나랑 예서한테 있어서는 이복 형제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 이복 형제? 나한테 있어서는 남동생이고 예서한테 있어서는 오빠지. 뭐? 이복 형제면 서로 엄마가 다르단 소리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원래는 말 안 하고 연을 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민준이를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 보고 괜히 걱정이 돼서 말하기로 한 거야. 그니까 뭐냐고 이게. 민준이는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야. 밖에서 낳았다고? 그냥 쉽게 말해서 아빠가 민준이네 엄마랑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야. 바람? 심지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사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고 연락이 끊긴 거지.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뭐라고? 아, 참고로 민준이네 엄마는 아빠한테 버림받은 후에 회사를 경영하는 지금의 남편분이랑 만나서 결혼했고 남편분이 민준이를 양아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대. 이미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던 민준이는 예서와 우연히 같은 대학을 가게 됐는데 우리 성이 하도 희귀하다 보니까 예서가 배다른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대. 아니 근데 나는 분명 둘이 여행 가는 것도 봤는데? 내가 일이 바빠서 나중에 합류했던 그거 말하는 건가 보네. 뭐? 우리 셋이서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 일에 대한 상의랑 준비를 좀 하러
멀리 나갔던 적이 몇 번 있거든. 대체 뭘 하려는 건데? 말 안 해줄 건데? 말해 빨리. 부모한테 말도 안 해주고 니들끼리 뭘 하려는 거라고? 연도 끊었는데 부모는 무슨. 예서랑은 연 안 끊었단 말이야. 예서도 방에 연 끊겠다는 메모 쓰고 나왔다던데? 뭐? 그럼 나 이제 가볼게. 경이라, 그냥 연 끊지 말자 우리. 항상 그랬듯 매달 돈 좀 보내줘. 빚도 계속 갚아달란 말이야. 예서도 얼른 돌아오라고 말해줘. 아니,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따로 있지 않아? 뭐? 아빠가 바람 피우고 숨긴 자식까지 있었다잖아. 어? 맞다. 그랬었지? 이 양반이 진짜 내가 떡하니 있는데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네, 가만 안 둬 오늘. 그래, 파이팅. 엄마가 아빠가 불륜을 하고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는 사이에 저와 예서는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서로 치고받고 크게 싸운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와 아빠는 각자 저와 예서가 있는 곳으로 오면 된다고, 그래도 부모니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은 안일한 생각이라도 했는지 이제 와서 저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해봤지만 문전박대만 당하기 일쑤였고 결국 생활비가 동나고 빚은 연체되는 바람에 급한 대로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빚 갚는 데에 쓰는 바람에 오히려 총 부채는 더 늘어나고 말았고 지금은 빚쟁이에게 소개받은 직장에서 조용히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